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지금 이제 7년 동안 4문제, 5년 동안 4문제 구성이 된 주제예요. 그리고 답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지정하고 수립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다라고 해서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자,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뭐가 된다? 수립이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해서 답은요, 2번. 광역계획권,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또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보니까요, 도지사 마지막 가야 돼 끝머리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쟁점이 되는 거야. 나머지 1번 같은 동일 지역에 대해 수립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 뭐 영향가 없는 지문이야. 4번 지문 욕 나오기 시작해 공청회를 열어야 돼. 그러거나 말거나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야. 절차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는다. 5번은 웃기려고 국토부 장관 자, 조정 신청을 받아서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른편인데 신경 꺼요. 그래서 무조건 공법에서는 최소 2개 정도의 지문은 어떻다? 모를 지문은 출제가 된다. 그렇게 미리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그저 포인트가 뭐라고요? 지정하고 수립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29회 때 문제. 자,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냥 읽으면 지정하고 수립을 찾아보셔야 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지정하고 수립 때문에. 자, 수립권자 나와 있고, 지정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예, 요 3번, 4번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또 3개는 개소리야. 아, 선생님 또 문제 맞춰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거 안 했어. 자, 오늘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하십시다. 그 뭐가 있었지?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부탁하게 되면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몰랐다라고 하는 거, 경매라고 하는 거 뜨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인간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성함, 자, 이분 때문이라도 무조건 맞춰야 돼. 알았다. 그럼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 그 다음에 부탁 들어가면 어떻다? 매도인이 소유자. 그 다음에 몰랐다. 수탁자가 소유자. 경매에서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 두 군데서 나오는 거잖아. 알부매 모경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숙달이 되게 되면 공식들을 만들어가지고 강독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키워드가 뭐였어? 지정과 수립. 그래서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정 수립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광역도시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 하면 뭔지 모르지만 지정하고 수립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국토부 장관, 도지사. 이걸로 끝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지정하고 수립을 찾아봐야 돼. 이게 공부하는 목적인 거야.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수립권자 누가 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될 수 있죠. 자, 근데 지정을 보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틀렸죠? 지정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그래서 틀린 걸 고르시니까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절대 쫓아가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1번 지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짱끝머리 요청할 수 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점점점 등의 자, 이걸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앞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만 들어가면 깔끔해지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5번 지문 끝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절차라고 부르고 아까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은 전혀 답이 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틀리면 인간이 아니야 해서 광역계획권 지정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또는 누가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 누가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것만 가면 되는 거야. 자, 문제가 전혀 다른 것 같아도 맥락은 다 똑같아요.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시장에서 틀리게 뽑았고 이 문제에서는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광역도시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국토부 장관 광역권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의견을 듣고 지방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치고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절차에 관한 질문은
답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니까 절차가 옳겠지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실 거. 2번 질문 시도지사, 시장, 군수라고 하는 거. 끝머리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가는 거야. 3번 질문 보니까 국토부 장관 좋아. 수립할 수 없다. 틀렸죠? 국토부 장관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이제 눈치가 빤해지는 거지.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치고 가는 거. 훈련하셔야 돼. 물론 공부할 때는 없다 중에 오른편을 뒤지게 외워야 돼. 왜? 잘 모르면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해서 답은 몇 번? 3번.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수립이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두고 있다. 해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절차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해서 이 문제는 3번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구질구질한 절차를 다루고 있다.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주제가 아니다. 그저 오늘 말씀의 주제. 광역도시계 지정수립 다 누구 한다? 국토부 장관은 도지사라고 하는 거. 요걸로 바로 가시면 돼.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네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은 봐봐. 지정, 수립, 주행 수립. 자,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2번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도지사 수립, 중간에 뭐라고 지랄한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절대 여러분들을 연맥이려고 출제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삽질을 하지. 출제위원들은 대충 낸다고요. 귀찮아 죽겠어. 그냥 뭐 뒤지게 함장을 안 판들 자기 삶하고 무슨 상관 있어.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2번이 맞으니까. 해서 자, 국토부 장관 지방도시계획에는 시험이 중도입니다. 중앙도시계획에. 그래서 절차를 틀리게 뽑았다. 2번 질문 자, 없다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죠? 요청할 수 없다 해서 또 틀리게 뽑아주고 4번 질문 자, 시장 군수가 한 단계 뛰어넘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싸가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자, 끄트머리 없다라고 틀리게 뽑았죠. 항암 있는 믿음 없다. 두 개 나가리 쳐놓고 나면 이게 줄줄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야매고 일단 이 주제에서는 지금까지 문제 보시다시피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저 맥락이 뭐라고요? 지정하고 수립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번 출제위원이 뭔가 다른 문제를 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미친놈이 그렇게 내면 그냥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준비할 때 힘 빼지 마시라고.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국토부 장관 지정하고 도지사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고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니까 그런 거지. 하나하나 이걸 디테일한 내용을 다 보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앞으로도 나와도 광역도시계획 정의 광역시 장기 발전 방향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아직 안 나온 거. 20회 때 나왔던 주제 요렇게 10년간의 문제가 요렇게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해서 두 문제 나올 텐데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1번 봐봐. 없다. 틀렸죠? 행함에 있는 믿음 그냥 없다. 인접시공 포함해서 다 수립할 수 있다. 별로 중요치 않은 거야. 자신의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시공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2번 질문요. 자,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3번 쟁점 나와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 그 예시값으로 7만 명인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겁나 사람들이 어렵다고 개거품을 물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차를 보니까 24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쭉 안 나오고 27회 때 5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 기본계획 파트에서 출제한다면 제일 유력한 문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뒤에 공청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절차죠.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절차에 관한 주제야. 자, 답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된다. 답을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자, 이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가보십시다. 자, 이게 좀 어려웠어. 자, 국토계획법상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자,
뒤에 볼까요? 정비해야 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기본계획도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앞에 지금 재취약성 분석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최근 5년 사이에 한 번 했으면 어떻다? 한 번은 빼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5년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던 사례. 그래서 이 문제가 27회 문제잖아요. 28회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뒤에서 문제 분석을 해 드릴 텐데 도지사 시장 분석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명제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27회 때 출제위원회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이 절차 거쳤으면 생략할 수 있다를 출제하니까 28회 때 출제위원은 기본계획 또 내일 수는 없잖아.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5년마다 재검토해서 파생되는 주제 시장구석을 개판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도지사 시장구석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명제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제 또 내도 상관없어. 어찌됐든 기본계획 파트에서는 두 가지 수립 의무의 면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습니다. 이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결정할 사항만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문제의 핵심 이슈가 용도적 지구구역 기반 시설,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7개. 그 중에서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도, 입 있었죠. 개, 시, 수, 도, 입 있었죠. 예,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거,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그래서 아예 답을 외워버렸잖아. 아닌 거.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어떻다? 관리계획이 아니다. 이게 대신 나올 수 있는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치고 나올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아닌 것을 인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외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관리계획이 아니다. 여기서는 인걸 고르시니까 니은을 제거한 것을 가지고 자 답을 고르게 되면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출제된 의도,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답 알고 들어가면 해볼만 하고요.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이거 개발 제한구역 비슷한 느낌을 줘서 착각을 주도. 이전에 나왔던 문제와 똑같아요. 그 당시에 도시군 관리계획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 당시에 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변경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자, 봐봐봐.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9회 때 겁나 새로운 뉴페이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요. 기존에 전혀 안 냈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멘붕 옵니다. 그때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명제가 있으면 모두 고르시오 하면 모두 하면 몇 번? 5번 이렇게 자꾸 찾아보셔야 돼. 다만 여러 번 시험에 낸 부분은 다른 걸 바꿔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법에 가면 제풀시설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내기 바보지주 주요 구조 이런 것들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토시를 바꿔치기해서 내는데 이렇게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 몇 번? 5번. 어차피 찍을 거니까 같이 죽어보자 이런 취지로 5번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찍을 주제 어차피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모른단 말이야. 그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찍을 때도 기준 갖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나중에 개판돼 버립니다. 제일 미련한 기준이 뭐냐면 이게 20%씩 출제가 된다. 답이. 그 기준에 따라서 앞쪽이 1번, 2번이 많으니까 뒤에 4번, 5번을 많이 찍는 방식. 예, 다 피해갑니다. 다 피해가. 그리고 앞쪽이 원래 4번, 5번이었어. 그리고 뒤쪽이 1번, 2번인데 아사리판이 되는 수가 있어.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자, 근데 사람들이란 게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문제를 보게 되면 왠지 다 맞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찍었으면서도 찍었는지 풀었는지도 정확히 감이 안 오니까 자, 착각하지 마시고 정 급하면 나중에 자대고 그냥 그어버려요. 4번 쫙 몰빵하게 되면 하다못해 2개, 3개도 건질 수가 있어. 근데 제일 미루는 사람이 피해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그건 뭐냐면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요행수. 올 찍은 걸 다 맞춰갖고 안정적으로 합격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확률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다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고운계획사업. 29회 때 부담스러웠던 문제. 그러니까 공법은 사실은 공부하는 것 외에 모두 필기해야 돼. 찍는 준비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안 그러면 시험보다 시험지를 딱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자, 지금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외웠던 게 뭐 있어? 오지라고 하는 거. 외웠던 게 뭐 있어? 오지.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최근 5년 이내 이 얘기하고 또 하나가 지구 단위계획. 운하게 되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라고요? 답 2번, 디귿번 하나만 더 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뭐 절대 못 풉니다. 원래 법조문은 뭐 25개, 28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오지, 지구 단위계획, 운은 들어가면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감으로 가는 거지. 절대로 개별적인 항목을 외워서는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자, 나머지는 오지 없잖아요. 나머지는 일정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 나와 있죠? 요거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나올 문제, 이건 이제 5번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한 3년 전인가 이 문제 기준으로 몇 년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대로 박스형으로 전환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2번, 3번 내게 되면은 이렇게 5번이 아니게 구성하고, 아까 도시군계획사업처럼 처음에 나오는 주제는 5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물론 실제 시험 보다 보면 이게 공부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 자체 감이 안 나오니까 미쳐버리겠지만은 방법은 없어요. 그냥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눈에 익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오지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입안 제한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입안 제한할 때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이미 외웠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기량은 큰 돈 들어가니까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는 뭐가 돼? 5분의 4. 답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보니까 지구 단위계 3분의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1, 겁나 긴 거 뭐야? 3분의 2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나올 문제, 이 문제 그대로 또 낼 수 있어요. 박스 탁 써갖고 다음은 국토기획법의 법조문의 일부이다.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오. 그래서 그냥 법조문 카피해가지고 5분의 4, 3분의 3분의 이런 식의 내용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기량은 큰 돈 들어가니까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지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서 다 제한할 수 있다. 이게 29회 때 나왔던 문제. 30회 때 한 문제 더 나오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비정의 무기, 찍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쇼부를 보셔야 돼. 자, 이 부분 보니까 입안의 제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대충 봐! 끄트머리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모르는 거죠? 모르면 넘어가면 되는 거야. 2번 질문 첨부해야 된다. 이건 찍으면 확 손모가지도 같이 제출, 첨부 이런 것들 절차에 관한 것들은 법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되지 않는다. 낯설면 그 아이는 답이 돼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부를 하는 것은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구분짓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출한다, 첨부한다 이런 거 찍었다면 같이 손모가지고 같이 찍어버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제한자에게 알려야 된다. 모르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점수가 안 나온 걸 부끄러워해야지. 4번 포함되지 않는다. 오케이, 틀렸다 해서 외운 게 뭐야?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외우셨잖아. 다르게 공부하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없다는 틀렸고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국어 문법 싸움으로 보셔요. 국어 문법 싸움으로. 절대 이거를 디테일하게 뭐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가 해당되는지 알게 뭐야. 출제들이 문제 구성할 때 쭉 깔아놓고 나서 어떻다고요? 아무거나 끌고 들어와서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 공법 11문제 찍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10문제 맞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법에는 포함되는 것만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출제원이 법에 없는 말을 소설을 써서 내지 않아. 귀찮아서.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제한상에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계,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등 어떻다 포함되게 된다. 이 정도고요. 5번 자, 국공지 면적은 제외하게 된다 해서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십시다. 자, 5분의 4, 3분의 2가 가장 기본이 5분의 4 외우면 나머지 다 어떻다? 3분의 2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다. 국공지 면적은 동의 요건에서 다 제외한다. 이것만 이제 살 붙이는 거야. 자, 지금 기반 시설에 설치하려면 5분의 4 이상이 동의받으라고 그랬었죠? 근데 국공유지가 한 30%가 된다. 그러면 동의 절대 못 받거든.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중에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 중에서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 문제를 다 발견하고 찾아내야 된다고요. 국공지 면적은 다 제외한다. 이게 심상치가 않아. 왜 얘가 가슴을 저미게 하냐면 이 자식이 답이 5번 지문에 뭐가 나와 있어? 국공지 면적을 제외한다. 나와 있죠? 이거 틀리게 뽑으려면 국공지 면적을 포함한다. 이딴 식으로 낸다고. 이게 제가 요즘에 발견한 공식이야. 이놈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1, 2, 3, 4, 5 있죠? 그러면 꼭 5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 사실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이게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쪽 나와 있죠? 그렇다 치고 5번은 때려 죽여도 내릴 수가 없죠? 아니, 얘를 다 썼다가 봐봐! 여기다가 4번에다가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주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리게 뽑았잖아요. 제가 읽지도 못한다고 읽지 너무 길어가지고. 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봐봐.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찢어버리거든. 그래서 출제 기술상 얘를 못 내는 거야. 너무 길어서. 숫자 물어볼 때는 1번, 2번에 답을 주니까 낼 수 있지만은 제한하는 게 우리가 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까지는 외울 수 있다고. 근데 용도지구 어쩌고저쩌고 한 건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걔를 못 내니까 이 네 번째 지문에 삘이 딱 꽂힌 거야. 출제위원이 삘이 꽂혔다고. 그래서 30회 때 뭘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바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뽑아낸 거야. 사실 얘가 마지막 5번 지문인 거야. 그럼 지금 앞으로 다시 이 문제를 또 한 번 내게 되면 내릴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국공지 면적을 어떻다 제외하고 동요건을 따지게 된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까까지 5분의 4, 3분의 2까지는 알았었는데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좋았었는데 좀 어려운 거. 국공지 면적을 어떻다 제외한다. 다 딴 데 가면 포함해야 여기서만 제외.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이제 볼까요? 결정권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자,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1번 주민은 기반시설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나와 있죠? 뒤에 뭐 나와야 돼? 신고해야. 떠야 되죠? 신고해야. 없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다? 틀렸다라고 하는. 좀 옛날 문제인데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뭐야? 신고해야.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요렇게 외워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 국토부장관 위반한 관리계획은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자, 지금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에 설치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옳은 건데 이건 배제. 몰라야 돼. 너무 어려워져. 여기까지 가면. 끝머리 5번 생략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생략할 수 있다는 다 맞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법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출제자들이 문제 대충 낼 때 아무거나 끌고 들어와서 다 생략할 수 있다. 물론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4번, 5번 지문 두 개는 시험 보실 때 거의 욕 나오는 지문이야. 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모르는 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가화 조정구역 뭐야?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되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 그나마 좀 들어본 얘기가 1번, 2번, 3번 등에서 들어봤다고. 아예 제가 문제 분석할 때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얘기는 절대 답이 아니야.
기존 문제를 완벽하게 뒤집어 까서 죽이려고 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모르는 건 답이 아니야. 어서 많이 본 놈, 요걸 찾아봐야 된다. 시가, 화, 조정구역, 신고역.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쯤 얘기해. 그래도 시험 볼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이게 시가, 화, 조정구역. 마음 급하면 다 읽어버려? 그럼 게임 끝나버려요. 그냥 많이 눈에 익은 것들을 찍어내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자,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가 몇 번이 돼야 되나? 자,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지금, 자, 이 문제가 나와 있나요? 해서, 자, 잠깐만요. 문제가 이상하다, 번호가. 자, 도시군 관리계. 여기서부터 가야 되나요? 자, 아까 봤던 문제. 요것도 있었고. 자, 결정권자 얘기가 나와 있나요? 해서, 자, 하나. 예, 지금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 하나 날아가 버렸고. 자, 결정권자, 다른 것은 해서 개발제한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답 몇 번? 2번. 그냥 가는 거. 시가, 화, 조정구역 등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나머지 쫓아가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래. 끄트머리만 보면 돼. 국토부 장관이 입안은 관리계획 나와 있죠? 뒤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은 관리계획 나와 있죠? 국토부장은 입안하면 직접 다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구조. 시가, 화, 조정구역 나와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서 그럼 답이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슈 삼아야 될 게, 자, 도시군 관리계획 등 옳은 것을 고르셔. 시가, 화, 조정구역 뭐가 나와야 돼? 신고해야라고 나와 있죠? 신고 없이. 틀렸죠? 시가, 화, 조정구역 등 뭐라고요? 신고해야 해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시가, 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맞죠? 답을 2번으로 뽑았네요. 자, 시가, 화, 조정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끄트머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주안에 맨날 돌고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가, 화, 조정구역 가지고 뽑아냈고요. 3번. 자, 끄트머리 없다. 틀렸죠? 아까 한번 봤던 점 부담시킬 수 있다. 근데 부담시키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다, 틀렸다. 이렇게 패턴 가지고 날리셔야 돼.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국토부 장관. 틀렸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5번 질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 이게 틀렸다고. 다 다음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바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화, 조정구역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날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틀렸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번 용도지구의 지정은 관리계획. 이제 3개 아셔야 되죠. 용도, 지역도, 지구도, 구역도, 기반시설도, 지구단위계획도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주민은 기반시설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등에 부합해야 되는 순서, 제1위가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 끄트머리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잘 안 나온 질문 해서 전에 19회 때 틀린 걸 고르실 때 함께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과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어수로 끊어가셔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겁나 어려웠던 거.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 답 아니겠죠? 내용을 다 떠나서 이 문제는 겁나 어려웠었다고요. 진짜 숨 찼던 그런 문제고 의견 들어야 한다. 이제 눈치가 빤해져야 돼.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시범도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3번,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할 게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자, 실시객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 공부할 주제, 자, 우리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한데 청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죠. 그래서 허지인 해서 허지인 거의 안 나와. 20회 때 나왔었고 지금 28회 때 드물게 나와서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인가 취소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데 도지사,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중간을 안 보면 눈치를 채는 거야. 도지사 싸가지 없이 윗대가리한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건 아니지. 그죠? 애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게 안 맞아. 잘 다퉈.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놈의 집구석을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엄마 아빠가 져주는 건 별개의 문제로 어린 놈의 새끼가 아빠 보고 담배 끊으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엄마 보고 술 끊으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도지사는 어떻다?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건 거의 5% 문제야. 거의 손대기 어려운 문제. 아까 도지사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봐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놓쳐요. 그냥 도지사는 어떻다?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도 이걸 가지고 도지사 국토부 장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도지사를 가리켜서 싸가지 없는 도지사라고 부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체계상. 밑에 놈이 바뀌어야지 위에 놈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어려웠던 문제. 이건 거의 손대기 어렵고. 다만 이 출제위원회를 해서 변명을 하자면 27회 때 문제할 때 기본 계획에서 5년마다 재검토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하면 더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게 27회 때 나왔었다고. 그리고 이 문제 출제의 의도는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 5년마다 재검토. 근데 시장군수가 자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이건 거의 손대기 어려웠던 문제. 다만 이걸 굳이 분석을 해드리는 것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하면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관련한 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셨고요. 예, 그 다음 잠시 끊었다가 이제 용도 지역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